예전에 변산반도에 여행을 가봤더니 바가지 장사꾼들하고 볼 거라고는 노을밖에 없더라. 지금 격포항에 가봐도 호객행위하는 장사꾼들이 설칩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에 여행을 가든 컨셉이 다 똑같습니다. 출렁다리와 잔돗길, 그리고 전망대, 레일바이크, 모노레일, 케이블카 서로 똑같이 뺏겨서 만들다 보니까 아무런 지역 특색도 없고 국내 여행은 이제 완전히 식상해져 버렸습니다. 한때는 많은 학생들이 찾았던 청소년 수련원. 37억에 경매로 나왔는데 언제 팔릴지 기약이 없습니다. 국내 여행은 폭망을 했고 해외여행은 계속 늘어납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올빼미는 멀리 전북 부안에 있는 변산반도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변산반도에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왔는데 지금은 여름에 와도 썰렁합니다. 저 멀리 망망대해가 보이는데 저 바다를 건너면 바로 중국입니다. 편서풍이 부는 날에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날아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다 전망대 바로 아래쪽에 보니까 무슨 생선 말리는 그물 같은 게 있는데 도대체 이거 어디에 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촌 마을하고도 제법 떨어진 이곳 생선 말리러 오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안내판을 읽어보니까 이 그물 위에 들어눕고 바다를 보면서 멍 때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간혹 한두 명 보이지만 사람도 없는데 야, 그물 저거 지포나 말렸으면 아주 유용하게 쓰이겠습니다. 중국의 유명 관광지 이런 데 가보면은 연인들이 와서 자물쇠 채우고 이름도 써놨는데 여기는 상당히 친환경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가리비 조개 껍질에다가 저렇게 소원과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1988년 변산반도는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바가지 장사는 꾸준하게 계속됐고 2015년까지도 바가지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10년 전에 가족들끼리 변산반도로 여행을 왔던 사람들은 밥을 먹으러 횟집을 들렀습니다. 한 상에 4만원 한다고 해서 두 가족은 두 테이블을 잡고 회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 계산은 17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4만원 두 테이블이면 8만원인데 횟집 사장은 한 상에 8만원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생떼를 썼답니다. 기분 좋게 가족 여행 와가지고 얼굴을 붉히기 싫었던 아버지는 그대로 지불을 했답니다. 이건 뭐 칼만 안 들었지 완전히 강도죠. 서울 가면 눈 뜨고 코 베인다고 했는데 여기 변산에 와도 눈을 뜨고 코를 베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바가지가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사람들 많이 올 때는 눈탱이 씌워도 장사가 잘 됐지만 지금 손님도 없는데 그렇게 바가지 씌우다가는 장사 쫄딱 망해 먹을 겁니다. 그런데 격포항에 가보니까 아직도 손님들 호객행위하는 삐끼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전에 변산반도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아주 인기 있는 여행지였습니다. 그런데 올빼미가 작년 여름에 변산반도에 잠시 들른 적이 있는데 해수욕장도 거의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어디에서 노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리조트 같은 데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변산반도가 어쩌다가 이 꼴이 났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변산반도에 여행을 가봤더니 바가지 장사꾼하고 노을밖에 없더라.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에서 사라진 삐끼들은 변산반도에 아직도 살아있더라. 서서히 이런 악소문이 퍼지자 변산반도를 찾는 이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 청소년 수련원은 1999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변산반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학교에서는 소풍도 사라지고 운동회도 사라지고 수련회도 다 사라졌습니다. 청학동 서당 계절학교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도 생기고 이제 청소년 수련원 같은 시설도 정식 숙박업소로 등록을 해야 되고
법이 아주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수련원 같은 시설들이 폭삭 망해버린 건 코로나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결국 이 수련원도 경매로 나왔는데 부지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부지만 해도 11,000평이나 되고 제법 큰 건물도 2동이나 됩니다. 목장 용지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옛날에는 여기서 소나 염소 같은 걸 키웠던 모양입니다. 36억에서 시작한 경매는 26억이 되어도 낙찰자는 나타나지 않고 한때 많은 학생들로 북적였던 이 수련원은 서서히 폐건물로 변해갑니다. 여기 위치가 거의 산에서 7부 능선쯤 됩니다. 바다하고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이걸 사려는 사람은 아마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요즘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외 가서 여행비로 쓰는 돈이 국내 여행보다는 서너 배는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여행 한번 가보십시오. 상당히 식상합니다. 어느 지역을 가나 컨셉은 다 비슷비슷하고 음식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비싸지만 숙박비는 너무너무 심합니다. 만일에 3일 연휴가 됐다 이러면 숙박비가 기본적으로 평일에 서너 배 올라가는 건 예사라고 봐야 됩니다. 식당만 바가지 장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숙박업 바가지 장사는 음식보다 몇 배는 더 심합니다. 평일에 5만원 밖에 안 하던 모텔방 하나가 주말이 되면 10만원이 되고 3일 연휴, 황금 연휴 이런 게 걸리면은 2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일본에 저도 여행을 몇 번 가봤지만은 일본 시장 같은 데 가보면 오히려 밥값이 한국보다 더 쌉니다. 조그만 호텔비도 바가지가 없었습니다. 평일에 7, 8만원 받으면 주말이나 연휴 때는 10만원 정도 받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은 해마다 꾸준하게 늘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여행비로 쓰는 돈이 연간 7조 원 정도 된답니다. 국내 여행 가서 쓰는 돈은 9조. 그래도 아직도 국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서서히 트렌드는 바뀌고 앞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은 해마다 많아질 겁니다. 서비스업은 손님이 많이 온다고 해도 서비스를 잘 해야 됩니다. 한번 악소문이 퍼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 경비로 따지면 해외여행이 훨씬 돈이 많이 드는 건 맞지만 그래도 새로운 걸 한번 볼 수 있고 음식값도 바가지 없고 숙소도 싸고 단지 비행기값만 조금 더 드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물가가 폭등을 했으니까 국내 여행의 메리트는 사라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남은 주말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